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단 이틀 남았습니다. 이 추석 연휴 이전에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시각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분과 소통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나 저희 첫 질문은 거의 고정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특히나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이 좀 하락했어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 혹은 너나 할 것 없이 장비주들까지도 같이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감, 그리고 양극재 수출 가격 둔화에 대한 우려, 혹은 트럼프 이슈까지 부각이 됐고 셧다운 얘기도 부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전략 좀 주세요. 일단 2차 전지 섹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저께 공매도 가장 많은 종목들이 삼성전자라든가 배터리 엔솔이라든가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그러니까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가 내년에 4번에 2번으로 줄어들면서 네. 내년까지도 이제 5%의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게 이게 시장 전체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에 있는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동반 약세가 같이 가미된 것 같고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라든가 양극재 수출 가격 하락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 예비심 통과에 대한 호재가 있었는데 요거를 덮을 만한 이제 그런 리포트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특히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양극재 기업 캐파 합산이 작년에 49만 톤이었고 그리고 이게 2027년도에 233만 톤, 2030년도에 313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 유진투자증권이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이 캐파가 2030년도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모든 전기차에 공급하고도 남는 수준을 이렇게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정한 게 이거 다 추정이거든요. 나름 자체 추정인데 2030년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4,500만 대를 일단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중국이 3,085만 대 판매 가정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다소 좀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왕칭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시정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2030년도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약 5,680만 대를 지금 규모로 예상을 했고 네. 거기에 중국이 3,200만 대까지 판매할 것으로 목표로 지금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거랑 지금 차이가 거의 한 1,100만 대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IEA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203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연간 판매량을 2021년 수준 대비해서 5배에서 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러니까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서 2030년대 전기차 연간 신규 판매량이 6,500만 대 이상으로 추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전기차 판매량은 2030년도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일례로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온 게 2030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을 5,103만 대로 가정했을 때 배터리 수요가 3,811기가와트시로 전망을 일단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통 하이니켈 양극재 1만 톤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배터리가 6.9기가와트시 정도 만들 수 있고요. 요거를 정확히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스코 퓨처엠이 광양 양극재 공장에서 연 9만 톤짜리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60kWh 배터리 탑재 전기차 기준으로 100만 대 만들 수 있거든요. 요거를 환산하면은 1만 톤당 6.66GWh 나오니까 아까 6.9GWh 나온 거랑 거의 맞다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아까 3,811GWh 이 기준으로 필요한 캐파가 552만 톤이 필요합니다. 아까 2030년도에 유진투자증권에서 315만 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 부족하죠.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을 빼야 되니까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게 중국이 1,234기가와트시를 했거든요. 네. 요걸 빼게 되면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배터리 사용량이 2,577기가와트시 수요 전망이니까 이거를 환산하게 되면은 양극재 캐파가 373만 톤이 되기 때문에 약 58만 톤이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50톤 수준에서 2030년도에 330만에서 520만
톤 정도로 될 것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IEA 국제 에너지 기구의 전망이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에서도 2차 전지 시장의 그 2020년도에 440기가와트시에서 2030년도에 3,200기가와트시로 전망을 했고 양극 시장도 이제 작년에 이제 70만 톤에서 2030년도에 480만 톤 7배 성장한다고 올해 상반기에 그렇게 네. 그 에코프로의 그 양재현 이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추산하냐, 어떻게 가정할 때도 완전 다른 얘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거 유진투자증권 빼고는 2025년 이후 2030년도에는 양극재가 되게 부족할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맞지 않고요. 또 하나가 이게 전기차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캐파를 다 구축해도 실제 사용하는 양은 한 85에서 90%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2027년도에 70만 톤 캐파를 구축하면서 판매를 60만 ton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기차 외에도 ESS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애리조나의 ESS 공장 짓는 것처럼 ESS 시장이 크게 앞으로 커질 것이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가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그 로봇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그 요거하는 그게 LG 에너지솔루션 4680 원통 배터리 들어가요. 로봇 시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리포트상에 나온 공구도 있고 가전제품 앞으로 이제 그 노르웨이 이런 데서는 선박들 다 배터리 들어가거든요. 선박이라든가 항공 그리고 철도 같은 것도 이게 다양한 영역의 성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30년도에 전기차 판매량 전망에 따라서 완전히 그 뒤집어쓰니까 바뀌는 내용이라기 때문에 이거는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냥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뉴스가 강한 뉴스 나왔는데 이거를 그냥 덮기 위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이런 리포트 나오게 되면은 뉴스가 자동으로 막 수십 개 깔리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 상장 예비신 통과 뉴스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양극재 7월에서 9월 수출은 단가는 좀 떨어졌지만은 출하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수출액 자체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 양극재 출하량은 역대 최대치라고 말씀드리겠고 MCM 811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이론가랑 실제가 좀 다릅니다. 항상 이론가보다는 실제 판가가 좀 더 높은 네. 편이고요. 이거는 바인딩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인딩 계약이 없는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실제 판가랑 이론가랑 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LG화학 같은 경우 좀 더 불리한 상황일 것 같고 또 수출 회복을 에코프로비안과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 청주랑 포항 지역 출하량의 상승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 그 에코프로비안과 포스코 퓨처엠은 그래도 컨센서스 4회 정도에서 좀 머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LNF는 어닝쇼크 예상됩니다. 그래서 LNF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후에 중국 목표인 핵심 원자재법 그 CRMA라고 일컫는 이 법이 최종 협상에 돌입을 했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이제 확정을 칠 예정이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2030년까지 지원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중국 등의 특정국 핵심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다각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요게 그 핵심 원자재 소비량의 15에서 2%를 상향할 건데 폐버티를 재활용도 같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섹터가 1월 달부터 굉장히 강했던 이유가 바로 CRI법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12월 달에 확정된다는 거죠. 그럼 12월 달에 2차 전지 섹터에서는 굉장히 큰 재료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것이고 오늘 그리고 속보로 나왔던 뉴스가 그 미국의 이제 포드에서 그 시애틀과 이제 기술 제휴로 그 만들려는 공장 무기한 중단 가동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조사 들어간다 하다 보니까 네. 지금 그 사실상 시애틀이 미국 진출 사실상 막혔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고션이라든가 그 EV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미국 진출 사실상 어려울 가능성 상당히 높다 앞으로.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공장을 다 완공했을 때 점유할 수 있는 캐파가 대략 87% 정도 네. 캐파 점유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뭐 시장 점유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80% 이상의 2027년도에 그 시장 점유율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는 확실히 그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인딩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들이 에코프로비엠 포함해서 포스코퓨처엠 요게 또 에코프로까지 같이 연동해서 지금 반영이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4분기에는 반등되고 내년에는 큰 성장이 클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10월 달에는 포스코홀딩스의 광석 리튬 공장 준공이 예공되기 때문에 네. 아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일단 포스코홀딩스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지금 좀 좋을 것 같고요. 양극재 기업들 만약에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은 그냥 버티시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부진한 게 반영되고 있으니까 그 저점을 타이밍을 잡으실
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강조드리지만은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이런 2차전지 소재조 중심으로는 최소 2025년까지는 투자를 해야 그 과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만한 내용들 답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곧장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일각에서는 에코프로 머티의 이익이 이미 에코프로와 BM에 반영이 된 거다. 뭐 중복 상장 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걱정의 목소리들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해서 딱 기억해야 되는 관전 포인트는 뭘로 꼽으십니까? 그 에코프로의 그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요거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71반통 캐파를 제대로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제 전구체가 잘 받쳐줘야 되고 물론 네.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가 90% 넘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게 되면은 미국의 그 아이랩법에 저촉이 돼서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를 가장 낮추는 것이 핵심이고 그거의 중심인 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이게 이제 중복 상자 논리라는 거는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면은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없고 외부에서 조달한 다음에 이거 더 원가 문제가 있거든요. 더 안 좋은 건데 지금 2차 전지 핵심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내재화입니다. 그 네. 자원의 소재 내재화가 잘 이루어지고 수직 계열이 얼마큼 잘 됐는지가 원가 경쟁력의 핵심인데 거기에 지금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제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수산화 리튬을 여기 이제 그 전구체랑 같이 합쳐서 이제 그 최종 양극재까지 만드는 과정이 그 가장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코스피 상장이거든요. 네. 코스피 200이 안 되기 때문에 상장되면 공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누를 수가 없어 주가. 그리고 일단은 그 전구체 시장에 그 미국 그 중국이 선점한 거를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 키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그 발전의 핵심 키가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고요. 일단은 전량은 에코프로 BM에 납품하고 소량을 삼성 SDI에 하고 있지만은 지금 BM에 물량 되게 바쁘고 그리고 2025년까지 외부 업체에 세 군데다가 납품하도록 지금 계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는 외부 판매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 것도 들어야 돼서 곧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엔터 얘기거든요. SM을 7월 25일에 말씀 주셨던 거 기억해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할 때는 13만 원 목표가였었는데 이미 뭐 돌파는 된 상황입니다. 엔터주 최근에 뭐 부침은 좀 있었어요. SM에 대해서 더 끌고 가야 될지 답변 주시면. 지금 가장 안전적으로 움직이니까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때 핵심 포인트가 그 라이즈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라이즈 신인 보이그룹 라이즈가 지금 생각보다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가시고 에스파도 북미 쪽에서 흥행을 좀 하고 있어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JYP가 어저께 이제 그 비처 그 JYP 포브스에서 그 JYP 신인 비처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했고 네. 지금 이제 앨범이 지금 나왔는데 일단 반응은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JYP가 그래서 어저께 좀 올라간 거고 엔터주 실적 대비해서는 어쨌든 주가 조정을 좀 과도했던 거고 이게 이제 YG엔터 블랙핑크 재계약 불발 이슈 때문에 더 그랬지 않았나 싶고요. 하이브랑 JYP는 바닥을 잡는 구간에 있고 SM은 추세를 아직 깨지지 않고 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SM 탑픽 유지하고 바닥권에서 하이브랑 뭐 JYP도 괜찮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SM은 탑픽, JYP, 하이브도 뭐 긍정적인 시각 확인을 해주셨네요. 공략주 갑니다. 현대모비스인데 이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하네요. 목표 라인도 궁금하고요. 현대모비스가 지금 그 현대차 그룹 중에서 유일하게 추세 우상향하고 있고 야금야금하고 있는데 어제 좀 올랐습니다. 캐파 증설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네, 일단은 가장 회핑용인 거는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그 전동화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 여부인데 이게 흑자 전환이 지금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적자 사업 보이는 수소 사업을 현대차 쪽에 이관을 하면서 일단 내년에는 적자 사업을 이관하고 이 GMP 기반의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제 전기차 생산 부품 그 전동화 그 EV 부품 사업이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현대차 그룹 물량만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BMW든 폭스바겐이라든가 그 벤트 쪽으로도 지금 핵심 부품 수주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에 그 핵심 부품 쪽 수주 잔고가 35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연간 목표치를 일단 벌써 채웠습니다. 상반기에 전체 수주 잔고 2,300
억 달러에서 한 15% 비중인데 일단 핵심 부품 쪽이 올라갔다는 게 긍정적이고 지금 폭스바겐 쪽으로 그 BAS 그리고 벤츠 쪽으로도 그 전기차 셰시 모듈 수주가 이어져서 하반기에도 유럽향 그 전기차 쪽으로 셰시 모듈 수주가 이어져서 이제 수주 모멘텀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헝가리 신규 공장 증설 계획이 있는데 이게 다 그 난 캡티브 수주 쪽으로 그 앞으로 될 거라서 이게 좀 더 그 요케파이론에서 실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사가 이제 이런 그 BS 그 동사 이 핵심 부품에 대한 부품을 다 내재화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일단 그래서 원가 경쟁이 올라가면서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있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컨센서스 상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실적 그 상회 나오고 내년도에 저런 그 실적 업사이드가 좀 더 가장 현대차 그룹 중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2분기 때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지금 부품 업체들이 좀 현대차 완성차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조정을 받았지만은 좀 반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현대차 그룹의 가장 마지막 하나의 리스크가 아마 3분기에 나 또 4분기 혹시나 예전에 그 세타 엔진에 대한 고거 이슈가 충당금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도 있는데 그것만 아니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 컨센 상회되고 내년도에 영업이 그 3조대 진출을 가능하다를 볼 수 있겠고요. 증권사 목표치가 23만 원에서 한 33만 원 되고 컨센서스가 29만 7천 원 정도 되는데요. 내년 추정 EPS 4만 710원에 PE 8배 줘가지고 32만 5천 원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32만 5천 원 목표 라인 주셨네요.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현대 모비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창환 영업부장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